옥정중 2학년 친구들 안녕. 지난 시간에는 부등식의 성질을 배워왔다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익힌 부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진짜 1차 부등식을 풀어보는 것, 그래서 해를 구해보는 것, 그런 과정을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개념과 원리 탐구하기 5, 6, 7 학습지를 미리 풀어보고 그리고 영상을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 이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건 분수잖아! 하면서 못 분다고 할 줄 알았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2를 곱하면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6도 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끝! 좋습니다. 이제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지요, 세미님. 이항? 그건 등식에서도 배웠잖아. 뭘 또 배운다는 거야? 라온 말이 맞아. 등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등식에서도 어느 한 변에 있는 항을 부호로 바꿔 다른 변으로 옮기는 이항을 할 수 있단다. 예를 들어 이 부등식을 풀어보자고. 좌변의 마이너스 2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우변의 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식이 이렇게 정리되잖아. 이제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끝! 부등식의 성질 잊었어?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아, 참. 마이너스 4로 나눴으니까 부등호가 바뀌지?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1보다 작다.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좋아. 이번엔 이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해볼까? 이렇게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한 식이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의 꼴로 나타나는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하지. 근데 뭐 꼭 이 항을 다 해봐야 1차식인지 아닌지 아나? 척 보면 알지? 그래? 이 부등식은 1차 부등식일까 아닐까? 양변이 모두 1차식이니까 1차 부등식이지. 그래서 이항을 해보라는 거야. 이항하면 2는 0보다 크다가 되니까 1차식이 아니잖아. 탐구하기 5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부등식의 해는 그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 x의 값. 자, 첫 번째 거 수직선 위에 나타내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보자. 자, 양변을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 포함 작거나 같다니까 왼쪽으로 수직선 위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야 되죠.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주고 그리고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2가 될 거죠. 자, 2하고 작다니까 왼쪽으로 2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수직선 위에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어요. 자, 이유는 양변을 4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1번은 그대로 2번은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부등식이 뭔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변에 있는 항을 모두 좌변으로 옮긴 다음에 좌변이 1차식이 되었을 때 그걸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해가 2보다 크다. 요게 해가 되는 부등식을 2개 이상 만들어 보자 했어요. 자, 그러면 뭐 적당한 수를 곱하거나 적당한 수를 뭐 더하거나 뭐 곱하거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3을 곱해서 부등식 하나를 만들었고요. 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부등식 하나를 만들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건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과 2번 둘 다 풀게 되면 x가 2보다 크다라는 해가 나오겠죠. 자, 이제 3번 방정식을 바르게 푼 친구가 누구인지 그리고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써보자 해봤어요. 그럼 가영이의 풀이부터 보면은 가영이는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눴대요. 자,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나눌 때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줬어야 되죠. 자,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자, 마이너스 3으로 나눈 값은 잘 썼지만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주지 않은 가영이는 틀렸어요. 주원이의 풀이로 가보면 마이너스 3을 이항해서 풀었대요. 자, 마이너스 3을 이항한다는 건 마이너스 3으로 양변을 나눈다는 뜻이죠. 자, 마이너스로 양변을 나눌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고요. 자, 마이너스 3으로 나눌 때 마이너스 3이 플러스 3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친구는 부등호의 방향도 바꿔주지 않았고 곱하기가 넘어갔을 때 나누기가 된다. 부호를 바꿔주면 안 되죠. 네, 부터 틀려 있어요. 자, 그래서 가영이, 주원이 모두 다 틀렸고요. 이유는 가영이는 부등호의 방향을 바꾸지 않아서 그렇고 주원이는 이항을 잘못했죠. 부등호의 방향 역시 바꾸지 못했고요. 원리 탐구하기 6. 자,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자. x가 들어간 건 좌변으로, x가 들어가지 않은 건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고요. 자, 그래서 좌변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되고요. 우변은 2 되죠. 자, 이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줘야 되죠. 자,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이걸 조심해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로 나눈 x는 부등호의 방향 바꿔주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부등식을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친구의 풀이 방법을 보고 맞았는지 그리고 틀렸는지 아니면 맞았다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왜 맞았다고 생각하는지 볼게요. 자, 신영이는 일단 방정식을 풀었어요.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왔고 부등식의 범위를 구분해주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더 큰 값 0을 대입을 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본 거예요. 자, 0을 대입해 봤더니 좌변은 5가 되고요. 우변은 7이 되니까 부등식이 성립을 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보다 큰 값이 부등식을 성립시키고 있으니까 이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신영이의 풀이가 어떤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잘한 풀이 같아요. 자, 이렇게 실제로도 풀기도 합니다. 부등식에 성립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보려고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찾아보기도 해요. 자, 이제 윤회의 방법을 볼게요. 윤회는 우리가 한 것처럼 이항을 해서 풀었죠. 자,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부등호의 방향도 잘 바꿔줬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해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야. 자, 역시 맞습니다. 자, 이제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의 풀이 방법을 비교해서 공통점, 차이점을 설명해보자 했어요. 자, 둘의 공통점은 모두 이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차이점은 1차 부등식에서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점이죠. 방정식에서는 계속 등호였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부등식을 풀 때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걸 신경을 써야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일단 개인은 입장료가 3만 원이고요. 단체는 20인 이상이면 1인당 25,000원 이래요. 자, 20명 단체 할인표를 사는 게 나을지도 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유한이의 말처럼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14명이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 개인당 3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단체가 아닐 경우에는 14명 곱하기 3만 원 이렇게 해서 42만 원이 들겠죠. 자, 그런데 단체표를 끊어버리면 물론 20명이 되진 않았지만 자, 단체표를 끊으면 25,000원 20명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겠죠. 물론 20명이 아니지만 단체는 20명부터 가능하니까. 자, 그럴 때는 20명 단체로 표를 한 장을 끊을 때는 5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냥 개인으로 끊는 게 42만 원이 더 적죠. 자, 그래서 유리한지 판단해 보라고 했으니까 각자 표를 구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네요. 2번 뒤늦게 친구들이 몇 명 더 왔다고 해요. 자, 그럼 인원이 좀 더 늘면 단체를 구매하는 게 나을지
각자 구매하는 게 더 나을지 어떤 게 유리할지 계산을 해봅시다. 자, X명이 더 맞다고 칩시다. 현재 14명이었을 때 42만 원이 가격이었죠. 자, 그러면 개인으로 입장을 한다면 42만 원에다가 지금 X명이 더 왔다고 쳤을 때 3만 원씩 X명을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계산된 비용이 20명 단체로 표를 끊게 되면 1번에서 계산한 것처럼 50만 원이었죠. 자, 그러면 이 50만 원이 더 유리하게 되는 경우를 찾아볼게요. 부등식으로 풀어서. 자, 50만 원이 더 작아지는 경우는 도대체 몇 명부터일까? 그래. 자, 단체가 싸지는 경우. 자,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양변에서 42만 원을 빼니까 8만 원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X는 만 원씩으로 나눠주고 3분의 8이 나오죠. 그래서 2점 몇몇 몇 명을 넘어갈 때부터는 단체가 유리하다는 거죠. 자, 3분의 8보다 크다에 해당되는, 자, 인원수니까 우리 정수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럼 3분의 8보다 큰 쪽에 3명 있죠. 그래서 3명부터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되겠어요. 5명, 16명. 자, 2명도 왔을 16명까지는 개인 입장이 유리하고 17명부터는 20명 단체 입장을 구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부등식을 배움으로써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로 끝내시지요. 개수에 분수가 있는 부등식이라 이거면 충분하겠네요. 또박또박 풀면 돼. 일단 양변의 분모 3과 2에 최소 공배수 6을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고쳐야겠군. 6을 곱해서 약분하면 2가 되니까 4x 플러스 1. 여기도 약분하면 3이 되니까 마이너스 9x 플러스 2. 이럴 줄 알았어. 괄호 조심. 분자 전체에 곱해야 하니까 이렇게 괄호를 해야지. 아참, 괄호! 이제 괄호를 풀어서 동료항끼리 정리하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는 6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5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끝! 오늘의 의뢰도 해결!